사랑 없는 결혼을 택한 대가가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난 결혼식 파행 이후 이지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과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는데요. 세대를 가르는 가치관 차이, 그리고 서로에게 기대했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결과였거든요. 이상철은 아직도 분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운 건가라는 자책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였고, 가족들은 그 말을 쉽게 치우지 못했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의 빈자리를 보며 밥을 뜨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조옥래는 사람은 종이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니까 라고 반복했지만 누구의 마음도 쉽게 풀리진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혼자였습니다. 몸을 혹사하며 현장에서 버티려 했는데요. 두문불출하던 숙소에서마저 내쫓기고 결국 자신을 더 몰아붙이는 길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배달 한 번 시키지 않고 손등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와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술기운으로 정신을 잃기도 했지만 곧 다시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막기 위해 육체를 고통으로 묶어두려는 듯 했거든요. 그러나 이런 방식은 오히려 자신을 더 고립시킬 뿐이었습니다. 지은호 역시 힘들었습니다. 결혼식이 파토 나면서 뒤풀이 자리에서 받은 수많은 질문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말은 걱정보다는 호기심이었는데요. 지혁이랑 친하지 않냐, 뭐 좀 아는 거 없냐? 라는 질문이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지은호는 이제는 지혁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라고 말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여전히 지혁을 향해 있었고 그 진심 때문에 더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박성재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성재는 지은호를 향해 은호 후배라 부르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때로 지은호에게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카페에서 성재를 내쫓듯 보냈던 날 이후 지은호는 내가 너무 매정했나, 본부장님에게 상처 준 건 아닐까라는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순간에는 본부장님은 왜 지혁을 두고 그냥 돌아섰을까? 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성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지혁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호 후배를 향한 마음도 점점 커지고 있었죠. 지혁을 붙잡지 않은 건 정말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은호 후배를 향한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였을까요? 성재 스스로도 그 경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지혁은 서울에서 잠시 은호를 마주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어버린 자신을 돌아보며 등신이라고 되뇌었는데요. 10번도 넘게 중얼거리다 옆 사람에게 오해를 사는 해프닝까지 겪었습니다. 그 장면은 우습기도 했지만 사실은 지혁 내면의 부서짐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무너짐 앞에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은호는 집에 돌아와 엄마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꾹꾹 눌러온 마음이 결국 터져버린 건데요. 엄마는 그저 등을 다독이며 좋아하면 흔들리는 게 당연하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본부장님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지혁을 향한 미련과 상처,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밤 성재는 지은호에게 물었습니다. 은호 후배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순간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본부장님은 늘 단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대고 싶을 때도 있었고 두려운 순간도 있었어요. 성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기다릴 수 있다. 다만 그 기다림이 너를 조급하게 만든다면 멈추겠다. 하지만 네가 한 발 내디디면 나는 두 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곧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자기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죠. 성재는 그 침묵을 존중했습니다. 한편 이상철은 깊은 밤 혼자 걷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짧은 한 줄,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혁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모르게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호는 카페에 남겨진 낯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글씨는 이지혁의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은호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성재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시 지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빈은 오빠의 선택을 여전히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오빠는 늘 자기 욕심을 접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욕심과 책임 사이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 말은 은호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마침내 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호. 낮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언젠가 내가 했던 말 이제야 알 것 같아. 약속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 나 이제야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겠더라. 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기준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무 헤매진 않거든요. 통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남긴 침묵은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따뜻한 여백이 생긴 것이었죠. 마지막 장면은 성재였습니다. 그는 카페 앞에 서서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 오늘은 커피 말고 바람 마시자. 지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길 위에서 다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을 자책하고 누군가는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기다림과 직진 사이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의 선택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음 주 시청자들이 확인하게 될 건 분명 새로운 균열과 또 다른 반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드라마 화려한 날들이 더 깊은 이야기와 예측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